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대전시가 지난 18일 마을 활동가와 함께하는 허심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선 7기 시정 방향을 공유하고 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등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 공유 공간 100개와 5개구 공동체 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는 매월 시민사회단체와 허심탄회를 개최하고 건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18일 전주 전라가명 일원에서 전라도 천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전라도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지 1000년을 기념해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3개 지역 시도지사는 전북과 광주, 전남이 손을 잡고 세계로 나아가자며 한 목소리로 공동 번영을 다짐했습니다. 탄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열렸습니다. 한국탄소기술원이 보유 기술과 장비를 기업들에게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탄소기술원은 16일 제1회 KC테크데이를 열고 탄소 융복합 기술 관련 기업인들과 전문가 150여 명을 초청해 특허 기술과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탄소기술원은 이날 고출력 에너지 저장용 활성탄소 제조 방법과 재활용 탄소섬유 회수 방법 등 총 81건의 특허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박윤혁 원장의 CFRP 산업 최신 동향 발표와 탄소기술원 연구원들의 논문 발표로 이어졌으며 전북 연구특구와 연계한 연구소 기업 등 기술 이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시간도 가졌습니다. 탄소기술원은 참석자들에게 기술원이 보유한 장비와 시설을 소개하는 한편 별도의 상담 부스를 꾸려 기업 관계자들과 향후 활발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내의 탄소 산업 자체는 사실은 해외 대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용화하는 관점에서 모든 기술을 확보하자. 그를 위한 원천 기술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소 기업이라는 부분부터 확대를 해보자. 그 스타트업 기업하고 다른 거는 그 원천 기술을 우리 탄소기술원에서 소싱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을 베이스로 산업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실용화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관, 관련된 기업들과 모든 것을 협업하고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고 이러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시발점이다 생각하고 오늘 1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탄소기술원은 기관과 회사들의 참여를 확대해 KC테크데이 정례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인천 지역 수소 연료전지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인천시와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현대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을 확대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없는 미래 자동차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인천을 맑고 깨끗한 미래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내 9개 발전 시멘트 업체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강원도 내 대형 배출 사업장이 청정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9개 업체는 오는 2025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8.8% 줄여 41,779톤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충남 친환경 농업연구센터가 지난 16일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총 10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충남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에서는 친환경 농업 전문 연구와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센터를 통해 현재 2.4%인 친환경 인증 면적을 오는 2022년까지 5%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육성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지역혁신협의회는 시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고 중앙과 지역 간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서 등산객 숫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가을 산행 시 실족이나 추락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산행 전 가볍게 몸을 풀고 하산할 때까지 적당한 체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리한 산행을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불법 5궤 광고물 적발 건수가 10억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5궤 광고물이 2억 건 넘게 적발돼 불법 광고물 근절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지역별 적발 현황을 보면 울산이 2억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서울, 대구, 충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재근 위원장은 불법 5궤 광고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광고물 처벌 기준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어제부터 개정된 건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운영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 내용에 맞게 개정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건축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더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했습니다. 해남군은 내년부터 관내 전체 농가에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농민수당 지급을 공식화하자 이 정책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어서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서지역 경관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도서지역의 개발 행위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섬, 살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을 만드는 게 경관 계획의 목표라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경관 개선 정책을 시행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지역 장애인 콜택시가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돼 운영됩니다. 이는 시군별로 예약 방법이나 이용 요금, 운행 시간 등이 달라 발생한 지역 차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전라북도 관계자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통일된 운영 규정과 요금 체계로 교통약자의 교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우리 사회 미혼모, 미혼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을 해소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인데요.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사회가 돼야 한다며 다양성이 존중받고 평등이 일상인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